우리 현대인들은 밤에도 깨어있고 밤에도 일을 하고 밤에도 먹고 그냥 계속 먹습니다. 깨어있는 동안에. 다이어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좋겠지만 상사에게 혼나거나 금전적인 문제가 생겨서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결국은 우리 몸에 지방이 막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동과 식사 조절을 해도 다이어트가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이 중년 여성들의 다이어트는 정말 어렵고 힘든 게 사실이고요.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히 생기는 시기인데요.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점점 허리가 커지는 이러한 복부 비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이런 게 생기기도 하고요. 또 근육량이 부족해지면서 각종 근골격계 질환이나 골다공증 같은 이런 질환들이 생기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살 뺄 때 빠르게 빼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저도 아주 진료실에서 난감할 때가 많은데요. 빠르게 뺀 살은요, 빠르게 찝니다. 결국은 우리가 천천히 우리 몸에 무리를 안 주면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적게 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얼마나 천천히 할 것이냐, 이것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그냥 일상적으로 병원에 안 오시고 다이어트를 할 때는 한 달에 2kg 정도 다이어트가 가장 몸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에 최대한 무리가 안 되는 속도, 너무 빠르지 않게 하는 다이어트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젊은 여성들이 짝스럽게 살을 빼고 싶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향정신성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서 너무 빠르게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저도 약을 쓰는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는 건 5kg 빠르게 한 달 만에 빼시면요, 약을 끊으면 한두 달 만에 10kg가 찝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빼는 다이어트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어요. 자, 건강하게 살 빼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들 중에 첫 번째는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자는 거예요. 정제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가루로 만들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정제된 탄수화물은 좋은 탄수화물, 통곡류, 우리가 잡곡밥이라든지 호밀빵이라든지 이런 통곡류가 아닌 갈았단 소리죠. 그러면은 밀가루, 쌀가루, 빵떡면 이런 정도가 되겠죠. 이러한 정제된 탄수화물이 나쁜 이유는요, 이 갈면서 섬유소가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통밀이나 우리가 잡곡밥은요, 천천히 흡수가 되는 반면에 이렇게 가루로 만든 정제된 탄수화물은 급속도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아주 급속도로 올라가게 되고, 포도당 농도가 올라간 것을 인슐린이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인슐린이 나와서 다이어트를 망치고 지방을 축적시키는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는 게 1번이에요. 정제 탄수화물을 끊고 아주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을 성공하시면요, 저는 다이어트는 50%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단백질 섭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젊은 여성들이나 중년 여성들은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게 단백질이 탄수화물보다 맛이 없기 때문에 덜 먹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자라면서 단백질을 많이 안 먹어서 입맛에 익숙치 않아서 잘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단백질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기초를 이루는 영양소고요, 우리 몸의 대사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도 좋은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좋은 단백질은 닭가슴살, 달걀, 그리고 두부 같은 콩류, 그다음에 무가당 두유, 그리고 그릭 요거트 이런 것들로 좋은 단백질 섭취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셔야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근육량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 단백질이 부족해지면요, 마른 비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마른 비만은요, 체중만 봐서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 비만도를 분석해 보면 아주 안 좋아서 건강상도 안 좋고 외모도 안 좋고 이렇게 노년이나 중년으로 갈수록 건강이 점점 나빠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은요, 혈당 스파이크를 주의하자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는 무엇인가 하면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혈당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쇠모처럼 뾰족뾰족하게 나온다고 해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요. 우리가 만약에 양질의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했을 때는 이렇게 부드럽게 혈당이 올라갔다 떨어지고, 특히 70에서 140 사이로 혈당이 잘 조절되는 데 반해서 혈당 스파이크는요, 정상인도 200까지 올라갑니다. 혈당이 갑작스럽게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는 또 인슐린이 나와서 지방을 축적하게 되는데요, 인슐린이 혈당을 끌어내려요. 그러면은 혈당이 뚝 떨어집니다. 요때 혈당이 떨어지는 요때에는 또요, 상대적인 저혈당을 느끼게 돼요. 그 저혈당 증상이 당뇨 환자가 느끼는 저혈당 증상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식은땀도 나고 쓰러질 것 같고 허기도 지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되냐면요, 당 떨어졌다, 초콜릿 좀 갖고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이 많은 음식을 주워 먹죠. 그러면은 혈당이 또 올라가죠.
혈당 스파이크는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는, 허기를 느끼는 혈당 스파이크의 그 저점에서 다시 뭔가 건강한 식사를 하셔야, 건강한 간식을 드셔야 혈당이 정상화되는데, 우리는 보통 그때 아주 단맛에 초코바라든지 이런 사탕이라든지 이런 걸 먹기 때문에 혈당이 다시 올라가게 되고, 이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비만의 원인인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비만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 혈당 스파이크는요, 혈관의 내피세포에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손상된 내피세포가 다시 복구를 하면서 거기 혈전이 쌓이게 되고 각종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 독소예요. 당 독소라는 것은요, 우리가 당과 아미노산, 지방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사가 돼서 제일 마지막에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우리 몸에 남아있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합니다. 당 독소가 높아지면요, 결국은 노화와 비만의 원인이 되고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당 독소가 어디에 많으냐 하면요, 흔히 먹는 음식에 많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튀김, 직화구이 이런 데 많아요. 이렇게 지글지글 끓게 만들고 직접 구워가지고 먹는 이러한 음식들 속에서 이런 당독소가 높아지면 노화와 비만의 주범이 되는 것이고요. 당독소가 높은 상태에서 아무리 운동과 식사 조절을 해도 다이어트가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당독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 건강한 식사 중에 1번이 뭐냐면요, 튀기거나 구운 음식들은 피하시고요, 삶거나 데친 음식이 좋아요. 거기서 최고로 좋은 음식은 샤브샤브가 되겠고요. 당 독소를 우리 현대인들이 완전히 줄일 수는 없겠지만 당 독소를 줄이는 이런 식사를 계속 하셔야 우리 몸의 당 독소가 줄어들고 다이어트도 원활하게 잘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간헐적 단식을 하자는 거예요. 이제 간헐적 단식은 우리 현대인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간헐적 단식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현대인들은 밤에도 깨어 있고 밤에도 일을 하고 밤에도 먹고 그냥 계속 먹습니다, 깨어 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은 이전에 우리의 습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건강한 습관, 낮에는 움직이고 먹고 밤에는 어두워지면 먹는 것을 멈추고 자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야식을 시켜 먹고 안 좋은 음식들을 밤에도 시켜 먹고 술을 먹고 밤에도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잠을 자고, 이런 습관들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반성으로 인해서 나온 것이 간헐적 단식입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적절하게 시행하신다면 다이어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 간헐적 단식은 단지 다이어트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고지혈증이나 지방간, 이런 각종 당뇨 이런 것들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16대 8, 14대 10, 5대 2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16대 8은 16시간은 굶고 8시간은 먹자는 것이죠. 8시간 동안 뭐 2끼 내지 3끼 정도의 식사를 하신다면 나머지 시간은 물 외에는 칼로리가 있는 음식을 먹지 말자라는 것이고, 5대 2 단식은 5일간은 먹고 이틀은 굶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다이어트를 이제 하시는 분들, 비만에서 오시는 분들이 12대 12 다이어트조차도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현대인들은 12시간 먹고 12시간 굶는 것도 힘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헐적 단식의 기본이 되는 것은요, 12대 12 방식이에요. 그래서 12시간은 먹고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식사를 했다면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굶고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쉬자는 거예요. 이거조차도 힘들죠. 그런데 이것을 성공하신다면 이제 14대 10, 16대 8 이렇게 점점점 단식 시간을 좀 늘려가시면 되고요. 간헐적 단식을 한다면 우리 몸이 자가포식이라든지 생체 리듬을 되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건강도 되찾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이런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요, 잠자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밤에 야근도 해야 되고요, 뭐 일도 많고 모임도 많죠. 그리고 밤에는 예전같이 깜깜한 게 아니라 도시의 불빛들이 너무 많고 인공 조명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TV를 보다가 잠을 청하는데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리듬은 불규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잠자는 것이 다이어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실제로 이 수면과 다이어트는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3교대 하시거나 밤에 야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이어트가 어려운 이유가 그것이에요. 밤에 잠을 못 자면요, 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우리 몸에 다이어트에 좋은 호르몬들이 교란이 오면서 이제 밤에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다음날 폭식을 하고 뭔가 막 음식이 땡기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한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자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대인들의 숙면을 제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입니다.
잠자리에는 되도록이면 스마트폰을 갖고 들어가지 말자. 그리고 자기 전에는 인공 발광 조명이라고 그러죠. 딱 켰을 때 확 불이 들어오는 것들, 빛이 들어오는 것들은 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좋겠지만 스트레스를 피해갈 수 없는 게 현대인들의 숙명인데요. 스트레스가 비만하고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코티졸이라는 물질을 분비를 해요. 또 이 호르몬이 나오는 기전은요, 우리가 정말 원시시대부터 우리 몸에서 체득한 호르몬 분비의 기전입니다. 예전에는 스트레스가 주로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뭐 동물에게 쫓긴다든지 이러한 문제였죠. 그러면은 원시시대 때 이러한 것들이 생길 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지방을 계속 축적을 시켰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며칠을 굶게 되는 상황이 오면 지방이 에너지원이 돼서 이 에너지를 쓸 수 있게끔 우리 몸이 바뀐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에게는요, 이 스트레스가 예전처럼 동물에 쫓기거나 추위와 기아에 휘달리진 않지만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그때하고 똑같은 작동 기전이 생기는 거예요. 상사에게 혼나거나 금전적인 문제가 생겨서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결국은 우리 몸에 지방이 막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요, 직접적으로 지방을, 복부 지방을 축적시키는 기전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이 다이어트를 하실 때 향정신성 약물 먹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몸에서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예민해지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주의하셔야 살이 잘 빠지는 몸이 됩니다.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 운동을 정말 잘 하신다고 한다면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정말 비만하신 분들, 다이어트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운동을 얘기를 하면 좋아하는 운동도 없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운동하면 발목이나 무릎도 아프고 발바닥도 아파서 운동 못 하겠어요, 이런 분들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후에 걸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식후에 걷는 것을 배가 아플까 봐 걱정된다 이런 분들 계신데, 속도를 천천히 해서 배가 안 아플 정도로 걸으시면요, 혈당이 식사 후에 쭉 올라가면서 살이 찌는 건데요, 혈당이 올라가다가 운동을 하면 멈춥니다. 그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서 운동을 멈추게 되면 이제 혈당도 좋아지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운동은 다이어트의 필수고요. 또 운동을 하시면 여러분들 다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여러 가지 몸에 좋은 호르몬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기분이 좋아지면 내가 운동한 몸에 또 나쁜 것을 넣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운동은 다이어트에 있어서 우리가 뭐 7대3 정도로 운동이 좀 먹는 거에 비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운동은 다이어트의 의지를 키우고 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생기게 한다는 데 있어서 저는 운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년의 다이어트에 있어서는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건강을 빼고는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실 때 건강도 증진시키고 우리가 몸매도 좋아지고 내장 비만도 빠지는 이러한 다이어트를 하실 것을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